토트넘 결단 내렸다. 손흥민의 1년 연장 옵션만 발동. 판매 5억 재계약 천천히 결정한다. 잉글랜드 토트넘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캡틴 손흥민 32위 재계약과 관련해 일단 1년 연장 옵션만 실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손흥민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여름이면 만료된다.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해 손흥민의 미래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갔다. 심지어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며 이적설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연장 옵션을 통해 급한 불을 끌 계획이다. 매체는 손흥민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이번 연장 옵션으로 2026년까지 손흥민을 잡을 수 있고 토트넘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이 그랬던 것처럼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손흥민을 팔거나 더 오래 계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30대 초반으로 2에서 3년 정도는 거뜬히 전성기를 구사할 수 있는 나이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35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몰아쳤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해 한 달 이상 소속팀 일정에 결장했는데도 팀 득점 1위와 도움 공동 1위에 올랐다. 토트넘 구단은 2년간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본 뒤 판매 또는 재계약 여부를 천천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에릭 다이어, 바이에른 뮌헨을 비롯해 자체 탕강가, 이반 페리시치, 라이언 세세뇽, 탕기 음돔벨레 등을 방출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손흥민의 연장 옵션도 큰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매체는 토트넘이 올 여름 임금 2,700만 파운드, 약 470억 원 이상을 줄였다고 전했다. 애초 영국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장기 재계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흥민은 리빙 레전드이기에 토트넘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풋볼 인사이더도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시즌이 끝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토트넘이 계약서에 포함된 1년 계약 연장 옵션만 발동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외에도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실행하더라도 이는 장기 재계약을 위한 발판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끝이 아니었다. 키스 와이네스 전 에버턴 회장은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2년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사우디 이적설까지 다시 터졌다. 하지만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 구단 입장에선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선택이다. 일단 1년만 연장합시다.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 상대로 협상서 우위 점하나.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1일 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과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영국 기브 미 스포츠는 토트넘은 월드 클래스 스타는 구단에 잔류할 예정이다 라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 스타는 토트넘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를 붙잡기 위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월드 클래스 스타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다. 당시 기브 미 스포츠는 손흥민의 구단 내 영향력을 설명하며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3에서 4년의 장기 재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풋볼 인사이더는 1일 손흥민과 토트넘이 재계약 체결 대신 계약 연장에 대한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현재 만 31세인 손흥민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다만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통해 그를 2026년까지 묶어둘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라고 전했다. 이어 토트넘은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큰 이적료에 매각하거나 그를 설득해 더 긴 기간 재계약할 옵션을 가지게 된다. 물론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토트넘이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는 구단이라는 점을 손흥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격력에 위지하고 있다. 손흥민이 보여온 영향력과 득점, 기여도는 만약 그가 팀을 떠났을 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썼다. 풋볼 인사이더는 지난 시즌 손흥민은 리그 35경기에 출전해 17골과 10도움을 올렸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지난 2015년 입단 후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 중 한 명이다. 모든 대회 408경기에서 162골을 넣었다. 라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에 토트넘에 입단, 올해로 9년째를 보내고 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지난달, 손흥민은 지난 시즌 부활에 성공했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분명 팀의 필수 존재라고 전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부상을 이겨낸 후 17골 마이너스 10도움을 기록하며 통산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했다. 축구 통계 매체 스탠맨 데이브는 시즌 종료와 동시에 손흥민의 10에서 10 소식을 전하며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스코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오직 6명의 선수만이 3회 이상 리그 10에서 10을 달성했다. 손흥민이 전설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라며 손흥민의 입지와 능력을 짚었다.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토트넘으로서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는 당연한 권리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손흥민은 2023에서 2024 시즌 리그팀 내 최다 득점, 최다 도움을 책임졌다. 여기에 주장 완장의 무게까지 견뎌내면서 명실상부한 팀 내 최고 슈퍼스타로 입지를 굳혔다. 기브미 스포츠는 지난 6월 손흥민은 또 한 번 뛰어난 시즌을 보냈고 최근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알리며 토트넘과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에 관해 보도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만 31세가 된 시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재계약에 관한 소식도 있었다.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의 장기 계약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향상된 급여를 포함한 2년 재계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알렸다.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이어가려 노력하는 이유는 이미 이번 여름 2,700만 파운드, 약 473억 원, 미 급여 예산을 절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스퍼스웹은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2024에서 2025 시즌 시작 전 3에서 4년 재계약 협상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알렸다. 이어 매체는 토트넘은 손흥민 재계약을 통해 가장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한 명을 유지하고 그라운드에서 공격 옵션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라며 손흥민과 재계약이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장 옵션 발동과 재계약 이야기가 모두 나오는 시점, 토트넘과 손흥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자. 3. 호날두 PK 실축 플러스 눈물 펑펑,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와 승부차기 끝에 극적승, 코스타 선방쇼로 기사회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 나스르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자 경기 중 눈물을 훔쳤다. 유로 4경기 연속 무득점에 빠졌지만 조국 포르투갈이 간신히 8강행에 성공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6위 포르투갈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프랑크푸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24 16강에서 슬로베니아 57위와 승부차기 끝에 0에서 0, PSO 3에서 0 이겼다. 호날두는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포르투갈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하파엘 레앙, AC 밀란,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르나르도 실바, 맨체스터 시티를 2선에 기용했다. 팔리냐, 플럼와 비티냐, 파리 생제르맹, 가 3선 미드필드에 서고 누노 멘데스, 파리 생제르맹, 페페, FC 포르투,
후뱅 디아스, 주앙 칸셀로, 이상 맨시티, 가포백을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지오구 코스타, 포르투, 각이었다. 슬로베니아는 4-4-2 포메이션으로 받아쳤다. 베테랑 수문장 얀 오블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골문을 지켰다. 벤자맹 세슈코, 알비 라이프치히와 안드라즈 스포라르, 파타나이코스가 투톱에 섰다. 얀 블라카르, 피사, 티미 엘슈니, 올림피아 루블라냐, 아담 체린, 파타나이코스, 페타르 스토야노비치, 엠폴리가 중원을 구성했다. 유레 발코베츠, 알란 야스포르, 야카 비올, 우디네세, 바냐 드쿠시치, 소치, 얀 카르니치니크, 엔케이 첼레가 수비를 책임졌다. 경기 초반부터 포르투갈이 몰아치는 양상이었다. 포르투갈은 강한 중원을 앞세워 골 점유율을 크게 앞서 나갔다. 하지만 문전에서 마무리가 번번이 아쉬웠다. 슬로베니아는 라인을 낮게 내려 포르투갈의 소나기 슈팅을 받아쳤다. 특히 호날두의 슈팅이 부정확했다. 34분 호날두의 직접 프리킥은 골문 위로 살짝 떴다. 포르투갈은 0에서 0으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전에도 포르투갈은 호날두 위주로 공격을 풀었다. 후반 10분에도 호날두가 직접 프리킥을 마무리했다. 공은 빠르게 날아갔지만 오블락이 펀칭해냈다. 이후 포르투갈은 지오구 조타, 리버풀과 치코 콘세 이상, 포르투를 교체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슬로베니아는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바꿔줬다. 정규 시간까지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호날두는 90분 동안 슈팅 6개를 때렸다. 연장 전반 막바지 포르투갈이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다. 연장 14분 조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유도했다. 키커로는 호날두가 나섰다. 호날두의 슈팅은 오블락의 선방에 막혔다. 오블락이 왼쪽으로 날며 호날두의 페널티킥을 막아냈다. 연장 전반이 끝난 뒤 호날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경기장에 다시 들어오던 중 호날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팀 동료와 코칭 스태프들이 호날두를 위로했다. 연장 후반 4분 호날두는 코너킥 상황에서 공중볼을 경합하다 오블락과 강하게 부딪혔다. 오블락은 얼굴을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다. 호날두는 손을 들어 사과했다. 10분 슬로베니아가 경기를 끝낼 뻔했다. 포르투갈 수비수 페페가 공을 갑자기 빼앗기며 뒷공간이 무너졌다. 세슈코가 골키퍼와 1대1로 맞닥뜨렸지만 슈팅이 코스타의 왼발에 걸렸다. 승부차기를 의식한 듯 포르투갈은 넬송 세메도,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후뱅 네베스, 알힐랄을 투입했다. 페페와 칸셀루가 벤치로 물러났다.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슬로베니아 첫 번째 키커의 슈팅은 코스타에게 막혔다. 호날두는 포르투갈 1번 키커로 나와 왼쪽으로 차넣었다. 코스타는 3번 연속 상대 슈팅을 막았다. 포르투갈이 슬로베니아를 꺾고 8강으로 향했다. 프랑스와 4강 티켓을 두고 맞붙는다.